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소변이 마려워 눈을 뜨는 일, 겨우 다시 잠들었다 싶으면 또다시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나야 하는 일, 밤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침이 와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따라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은 더 잦아지고 결국 삶의 리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꼭 화장실을 가야 한다. 잠은 중간에 깨지니 개운할 리 없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어떤 날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순히 귀찮은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로 오래 고생해 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2세 김경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잠든 지 두세 시간만 지나도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도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새벽이 금세 밝아옵니다. 그 결과 낮에는 늘 피곤이 쌓여 집안일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예전처럼 활력이 나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일은 어두운 새벽에 급히 화장실을 가다가 크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더 긴장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요는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깊은 잠을 빼앗고 낮 동안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심하면 낙상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면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까? 혹시 이 불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야간요가 생기는 원인부터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처럼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김경자 어르신처럼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도 다시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낮에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안 가도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예전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자다가도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곳인데 젊을 때는 넉넉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조금만 차도 곧바로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양이 많지 않아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고 밤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잠결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액 이동 현상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움직이면 다리에 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종아리나 발이 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런데 밤에 눕게 되면 다리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 신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이 더 만들어집니다. 자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누우면 화장실이 더 자주 가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귀찮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낮에는 늘 피곤합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쉽게 빠집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낙상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면 골절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야간요 때문에 일어나던 중 사고를 당해 오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이야기 같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결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과 음식을 잘 챙기면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이 과정이 끊기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자극에도 몸살처럼 힘들어지기도 하지요. 또 숙면이 깨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져 대화 도중 말이 막히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로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에도 또 깨겠지 하는 불안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니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졸린 눈으로 급히 화장실을 가다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 있어서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몇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낙상 사고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크게 제한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는 밤마다 함께 깨게 되고 가족들은 어르신 건강을 걱정하며 늘 긴장하게 됩니다. 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모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야간요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음식 하나만 잘 챙겨도 불편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편을 줄이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여러 과일 중에서도 방광을 자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오히려 소변을 늘려 야간요를 악화시키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낮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바나나 속에는 방광을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충분하면 방광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갑작스러운 신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조금 더 오래 편안히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방광도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마그네슘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어 방광이 차분해지고 밤에 급하게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함께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 한 분은 밤마다 3번 이상 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바나나를 저녁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권했는데 2주 정도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바나나를 습관처럼 챙긴 것만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겁니다. 바나나는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준비도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실천하기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 한 개로 큰 변화가 생길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챙기다 보면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함이 쌓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생하셨다면 오늘부터 바나나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고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야간뇨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드셔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바나나에도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직후보다는 조금 이른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알맞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너무 늦은 밤에 드시면 위가 부담을 느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잘 익은 바나나 하나가 가장 알맞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거나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셋째는 바나나의 상태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 혈당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갈색점이 조금씩 보이는 바나나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넷째는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속이 허전하다면 아몬드 몇 알 정도와 곁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이 풍부해 바나나의 효과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유나 다른 과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이 늘어나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해도 과일이기 때문에 당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챙기는 것만큼 해로운 것을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차, 콜라 같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만들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 늦게 커피 한 잔 하신다면 그날 밤은 화장실로 몇 번이나 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적은 양이라도 소변을 늘리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막고 자주 깨게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몸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 갈증을 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 밤새 화장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수박, 멜론, 오이 같은 음식은 여름철 갈증 해소에는 좋지만 저녁에 먹으면 소변량을 크게 늘립니다. 낮에 드신다면 괜찮지만 해질 무렵 이후에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짜고 매운 음식입니다.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갈증을 느끼고 결국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고스란히 밤에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담백하고 부담 없는 음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갈증이 날까봐 자기 직전까지 물을 계속 마십니다. 하지만 수분은 낮 동안 충분히 챙기고 밤에는 조금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와서 방광을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명과 안전도 중요합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작은 불빛이라도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급히 움직이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낮에는 괜찮아도 밤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빛 하나가 큰 안전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을 올릴지 고민하신다면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하나를 챙기는 것만큼 무엇을 줄일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을 떨어뜨리며 우울감과 낙상 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 문제는 충분히 완화할 수 있고 잃어버린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라는 단순한 선택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켜도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이어가다 보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밤마다 잠이 끊어지던 분이 깊은 잠을 이어가고 낮에는 기운이 살아나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되돌아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간뇨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서로 챙기고 격려하다 보면 더 오래 지킬 수 있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곁에 있는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밤은 단순한 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분한 잠은 면역을 되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바꿔놓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젯밤에도 여러 번 깨서 힘드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바나나 하나를 챙기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 보십시오. 작은 선택이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한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